숙제 다 했어요? 혹시 강적 답지 가져온 적 있어요? 혹시 가방에 있으면 갈 때는 제출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채점 홍보 좀 해보시고요. 오늘 숙제 다 했어? 숙제 찍었어? 그럼 우리 일단 보강을 좀 합시다. 하나 내일 볼 수 있죠? 몇 시에 돼요? 2시까지. 2시까지 올 수 있어? 좀 더 일찍보다? 알겠어. 2시. 저 오늘 끝나고 못 나와. 끝나고 나? 내일 올 수 있죠? 내일도 안 돼? 내일?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비워놔야 돼? 알겠죠? 이번 주 내일 왜 안 돼? 스케줄 꽉 찼어. 잘 하면 되니? 알겠어요. 일단 뭐 시험 범위 많지 않으니까 오더 프린트 줘야 되니까 뭐 좀 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오늘 안 돼? 하나 일요일 날 2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시험 한 주잖아. 그죠? 이제 얼마 남았어? 직전 보강은 정했나 우리? 안 정했죠? 했자 7시 반, 7시 반 인지도 정했고 시험 범위는 이제 확정됐어? 뭐 더 추가되는 거 없죠? 아까 어떤 학교들 보면은 추가되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 잘 듣고 프린트 같은 거 없어요? 아니 뭐 어디서 뭐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얘기 없었어요? 서술형 프린트를 이번 주에 봤는데 거기서 조금만 변형해서 다 서술형 거기서 나오는. 그래요? 그럼 그거 꼭 가져오세요. 한남부터 얘기 없었어?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합시다. 일단은 숙제가 고쟁이 공통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강적 채점하고 문제 좀 더 풀면 비슷해요. 우리 오늘 이거 질문만 받고 그리고 3스텝은 아무래도 한다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굳이 보고 싶으면은 그 창의 유형 있죠? 창의 유형 그 뒤쪽에 그거를 그냥 연습사 한번 좀 더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오더 프린트 위주로 2스텝 잡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계속 풀면서 강적 마무리 이제 슬슬 하셔야 돼요. 아까 120까지 했으니까 한 바퀴는 일단 한 다음에 틀린 거 위주로 그냥 오다 그 프린트 다시 강적으로 오더 프린트 만들어서 해줄 테니까 일요일까지 마무리 좀 하는 쪽으로 질문 볼까요? (256부터 260까지) 다 선택해서 할까요? 많이 틀렸어. 천천히 다 할까요? 그럼 하나씩 합시다. 여기 257번 있죠? 257번. 이씨, 몇 시야? 안 물어봤어, 얘. 그러면 따로 그냥 부르지 말게요. 어차피 거의 대부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257번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일단 다시 한번 해보세요. 고쟁이. 이렇게 안 했어? 얘는 스타는 안 했고 얘라이 강적을 양보입니다. 4시 반에 어떻게 나쁠 거야? 일요일 몇 시에 올 거야? 이런 일요일 몇 시에 올 거야? 빨리 껴줘.
메신저를 해야 돼. 운동 12시간.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 다 얘기 끝났어. 이번 주 일요일 하기로 했다고. 아,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몇 시? 가는지 안 가는지. 2시? 1시요. 한시 안 먹고 2시요. 근데 밥 먹고 네, 이놈! 밥 먹어야 돼. 밥 먹지 마. 공부하지 않는데 밥도 먹지 말라고 얘기하자. 그 1시까지 넘어가다가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이사 내년에는 너 1시 반에 자고 있었는데 책상에서. 아니야. 근데 뭐 떨 때도 안 깨잖아. 3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숙제하다가 잤는데. 빨리 펴. 2시간 동안 걸어준다. 23분 좋았어. 사실 그 책을 저기에서 목표를 빼고 또한 적이 없고. 자, 볼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활용이 다 어려운 거야. 다 문제, 활용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활용 문제가 4, 5문제 나온다고 치면 그 중에서 한 문제, 2문제 정도만 이렇게 나올 거고요. 대부분 좀 쉽게 나와. RPM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걸 왜 하고 있냐? 그 한 문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활용 문제 포함해서 다른 문제에서 뭐 유리수와 순환소수 거기 또는 저기 1차 부등식 파트 있죠. 거기에서 고난도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올 거야. 그 고난도가 한 3, 4문제 나온다고 치면 그 중에서 2문제 이상은 맞춰야지 그래도 우리가 90점 이상은 좀 넘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는 유형 다 잡은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잘 안 되면 이런 이제 활용 문제가 잘 안 되면요 너무 고생이 파지 말고 차라리 강적이랑 RPM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 하는 거. 다 하는 거. 다 할 거야. 뭐 제대로 풀어오지도 않고 어려웠잖아요. 지금 3개밖에 없는데. 그럼 생각밖에 없어? 그럼 불러봐요. 264, 260, 64, 65, 67. 본인 질문 아니면은 7이 다른 거 아니라 9. 본인 질문 아니면 아, 다른 걸 좀 해보셔도 돼요. 되겠죠? 오답 포인트 미리 줄까? 너는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빨리 해. 괜찮아. 아니야 들어 그냥 다 들어. 자 257 갈게요. 아니면 저 강적 풀어 강적. 어제 아, 다 저 풀었잖아. 아니요. 강적 풀어. 이거 진짜 어디 가? 강적 주제 있어. 여기 36인가? 계속 쭉쭉 풀어. 자, 세자리 자연수 A인데 100의 자리, 10의 자리의 자리를 A, B, C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럼 B는 A, 2A 더하기 C보다 커야 되고요. C는 0보다 또 큰 수래요. C가 당연히 1의 자리 자연수인데 0은 이제 제외를 시켜준 거죠. 당연히 이제 1보다 커야 되고요. 1, 2, 3, 4, 5, 6, 7 얘네들 되고요. 그 다음에 2A 더하기 C, 얘를 좀 자세히 봤을 때 2A 더하기 C,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우리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얘만 딱 보고요. 자, A가 1 들어가면 뭐 가능하겠죠? 근데 2, 3, 4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만약에 A가 4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면 A가 8이 돼요. 맞죠? 근데 C는 최소값이 1이잖아. 그럼 얘가 1이 되면서 얘 계산 결과가 9가 되거든요. 그러면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없어. 한 자릿수니까. 그쵸? 이거 계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는 4까지만 넣을 수 있었어. 자, 그러면 이제 경우에서 쪼개서 들어가면요. 자, 첫 번째. 자, A가 제일 큰 건 일단 4여야 돼요. 그럼 4를 넣고 보면요. 4를 넣었을 때 B는 8 더하기 C인데 C의 최소값이 1이니까 여기는 B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A가 4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A는 또 그 다음 작은 거 3을 넣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얘는 6 더하기 C가 돼요. 그러면 B는 6 더하기 C보다 커야 되는데 이때 C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7이니까 얘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8, 9 두 개가 되는 거죠. 8, 9 두 개 들어가요. 그
근데 C에다가 2를 넣게 되면 얘가 8이니까 얘는 9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9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계산 결과 좀 별로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단 얘 보류예요, 보류. 끝났죠, 뭐. 그럼 A에다가 이제 2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A에다 또 2를 넣으면 B는 4 플러스 C인데요. 그럼 C에 1 들어가면 얘는 1 들어가면 5니까 6부터 가능하죠. 6, 7, 8, 9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따라가지. 그 다음에 C에는 2가 들어갈 때는 또 얘가 뭔가 계속 들어가겠죠. 6, 7이니까 7부터 또 9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3이 되면 얘가 더 이상 안 되죠. 잠깐만요. 2C. 그러면 여기서 더 진행할 것도 없죠. 3이 들어갔을 때 4, 3, 7 얘도 되네요. 8, 9 이 두 개 들어가죠. 그 다음에 4도 넣어볼까요? 4도 이렇게 되면 8이니까 1 하나밖에 안 되네요. 맞죠? 자,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요. 1자리 숫자가 각각 이렇고요. 세 자리 자연수 n이고요. 가장 큰 수 n을 찾으려. 그럼 사실 여기까지 할 것도 없었던 게 n이 가장 큰 수가 되려면 a가 일단 최대한 큰 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a가 4 들어가고 4는 아예 안 되고요. 그럼 a는 2가 들어가는 것보다 3이 들어가는 게 크니까 사실 여기까지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좀 생각해봤을 때. 그죠? 그럼 a가 3이 들어가야 제일 크고요. 그럼 그 중에서 그 다음에는 b가 커야 되죠. 10의 자릿수니까. 그럼 b가 제일 큰 수는 9고요. 근데 거기에서 c가 최대한 큰 게 좋으니까 9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제일 크겠네요. 그래서 n은 392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자연수, 혼자리수, 자연수 정해져 있으니까 대입을 해보고 생각해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해설지 같은 거 보시면은 딱 봐도 4 한번 해보고 안 되고 3 하면서 답답을 해서 답을 내보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게 쉽게는 안 되죠. 처음 보는 문제잖아. 그죠? 우리가 이걸 하는 문제는 처음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돼요. 그게 실전 감각이거든요. 그냥 해설지 보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넘어가면 안 되고요. 내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맞닥뜨렸을 때 과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로 풀려요. 자, 그 다음에 258 해요 말아요? 네, 258 할까 말아요? 해? 네. 에이. 자, 그냥 문제 좋지 말고 이해해보세요. 자, 읽으면서 적어봅시다. 자, 258 서로 다른 수가 하나씩 적힌 100장이 들어있네요. 100장의 카드가 있다. 100장. 자, 여기서 민지와 소하가 동시에 각각 한 장씩 카드를 꺼내요. 큰 수를 뽑는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에게는 5점, 진 사람에게는 3점을 준대요. 네, 총 20회의 게임을 한 결과 소하가 16점 이상의 차로 이겼을 때 소하가 이긴 횟수는 최소 몇 회인가요? 그러면 소하와 지금 누가 등장해요? 민지, 소하가 등장하고요. 이긴, 진 두 가지 상황이 있겠죠. 자, 그러면 소하가 이긴 횟수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소하가 이긴 횟수를 x로 놓고요. 그럼 얘는 전체 게임 횟수는 20회니까 20 빼기 x가 진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반대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민지는 20 빼기 x만큼 이겼고요. x만큼 진 거겠죠. 찍어도 되나요?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씩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그리고 20회 게임한 결과 16점 이상의 차이로 누가 이겼대요? 소하가 16점 이상의 차로 승리했대요. 이겼대요. 자, 그러면 소하의 점수가 당연히 더 높겠죠? 그럼 소하의 점수 계산하고 민지의 점수 계산해서 두 개 뺐을 때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얘는 그럼 어렵지 않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먼저 소하부터 계산할게요. 자, 이겼을 때는 5점이니까 5x. 졌을 때는 3점을 주는 거야. 빼기로 놓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3점을 주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민지는 점수가 5 곱하기 20 빼기 x가 되겠고 그 다음 줬을 때는 3x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점수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x니까 2x가 되고요. 60. 네,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2x 100이 되겠네요. 플러스 2x니까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40. 빨리 안 다녀. 엘리베이터 왜? 엘리베이터 때문에 15분은 되죠? 아 알겠어요. 문 좀 닫고 다녀. 살려서 고장났어. 타면서 보자. 멈췄어? 네. 왜? 갇혀 있었어 그러면? 네, 한 2분 동안. 2분 동안?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양변에 4로 나눠주게 되면 4, 2는 4, 4, 46 그래서 소화는 최소 14번 이상을 이겼겠네요. 14번 합성을 이겼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259 해야 돼요. 다 해. 스트레스야 누나? 네, 네. 정말이야. 자, 들어갈게요. 도경이와 아버지가 집을 새로 도배하려고 하는데 도경이는 10제곱미터의 넓이를 도배하는데 50분이 걸렸대요. 근데 아버지는 10제곱미터의 넓이를 도배하는데 30분이 걸렸대요. 무슨 문제야? 주제 잡아요, 빨리. 이속식 문제죠, 이속식. 맞아요? 일에도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얘는요, 일의 단위가 나타나 있죠? 10제곱미터니까 얘는 1로 놓지 말고요. 뭐 10제곱미터 이렇게 가는 게 편해요. 단위가 있으니까. 자, 두 사람이 각자 일하는 시간을 합하여 10시간 동안 160제곱미터 이상의 넓이를 도배하려면 아버지는 몇 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가? 자, 그럼 아버지가 일한 시간을 x로 시간으로 넣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력 잡아야 돼요, 속력. 자, 속력을 잡을까요? 자, 아버지의 속력을 잠깐 A라고 놓을게요. 아버지의 속력을 A라고 하면 도경이부터 그냥 도경이의 속력을 도경이의 속력을 A라고 놓으면요. 자, 그럼 1속시니까 1의 양은 지금 10제곱미터 넓이를 이제 도배를 했어요. 그럼 10은 얘가 2의 전체 양이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우리 A로 놓기로 했고요. 근데 50분이 걸렸대요. 그럼 1속시, 속력 곱하기 시간을 했을 때 2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A의 값은 우리 5분의 1. 그래서 얘는요, 1분당 5분의 1 제곱미터를 일을 할 수 있다. 일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속력 봅시다. 아버지의 속력을 B라고 놓으면 마찬가지로 10제곱미터를 아버지의 속력으로 몇 시간? 얘는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B는 3분의 1로 속력 잡을 수 있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1분당 3분의 1제곱미터씩 이제 도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일할 시간을 합하여 두 사람이 각자 일했어요. 같이 일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일해서 10시간 동안 일했대요. 자, 일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리 아버지의 시간을 x로 넣었어요. 그러면 도경이의 시간은 몇 시간? 10 빼기 x로 놓으면 될까요? 이렇게 놓으면 안 풀려요. 왜냐면 얘는 분단이잖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경이와 아버지의 속력을 분단위로 놨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아니라 우리 분으로 바꿔야 돼요. 아버지가 사용할 시간을 x분이라고 놓으면 도경이와 아버지가 합치면 10시간이잖아요. 10시간은 몇 분이야? 60 곱하기 600분이죠. 그러면 도경이의 속력, 도경이의 시간은 얘는 600 빼기 x 분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일을 계산할 거야. 자, 우리 도경이가 일하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한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두 개 각자 합쳐서 10시간 일한 거죠. 이 일한 게 얼마나? 160 이상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160제곱미터짜리 도배를 완성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이 속식 계속 하는 거야. 속력 곱하기 시간. 양면에 15 곱할게요. 그러면 3이 되니까 368, 1800 빼기 3x. 얘는 5x가 돼.
15 곱하기 16 하면 6에 35, 1로 80, 16, 240, 2400이 되겠네. 그러면 이 x는 1800 넘어가면 600이 되고요. x는 300보다 크거나 같다. 그 300이 뭐야? 분이죠? 분. 시간 단위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300분 이상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시간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분은 뭐의 시간? 양대 60으로 나눠주면 60으로 나누면 5시간이 됩니다. 그럼 5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얘를 아예 시간 단위로 처음부터 바꿔도 되는데요. 아예 그냥 속력 자체가 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시간으로 바꾸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편한 대로 하십니다. 적어봐. 근데 이거 이해돼? 지금 다 풀고 있어. 다 따라오시면 돼요. 진짜 다예요. 지금은 어차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다 부를 거잖아. 네,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몇 번이야? 불러봐. 저요. 252번, 259번, 261번이랑 그 나머지 다 하면 돼요. 그게 그거잖아. 263번 풀었어요. 그냥 다 해. 260번 풀었어요. 이것도 대충 했을 거야. 260번 돼요? 네. 260번 하나 더 나오니? 나와. 그거 안 해도 돼요? 60번? 아 이거는 교양 문제라서 교양 문제 쉽긴 한데. 근데 이 문제 넘어가요?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작은 넘어갈게요. 아, 근데 이거 숙제 안 하는 애들한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안 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61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해야 돼요? 스키마. 스키마 어려웠죠? 네, 스키마 괜찮은 것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요? 아니, 안 했지. 근데 261번은 저번에 했으면 거의 똑같잖아. 아니야 지금 어제 진짜 완성이야. 뭐라? 네? 누가 안 들어? 원래 지금 아니라고. 자, 볼게요. 자, 오른쪽 두 식품의 A, B에 10g당 열량이야.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g당이니까 우리 1g으로 다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10으로 나눠주면 1g당 얘는 4kcal, 얘는 5kcal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이거 만들어준 다음에 자, A, B를 합하여 총 190g을 섭취하여 열량 800kcal 이상 얻으려고 한대요. 섭취해야 하는 식품 A의 양은 최대 몇십 g이다. 얘는 그래도 어려운 편은 아니죠. 우리 앞에 스키마 문제에 비하면 이 아무것도 아니야. 뒤쪽에 스키마 똑같은 거 나오죠. 진짜 어려운 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거 A의 양을 공부한 거니까 A의 양을 Xg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B는 뭐라고 넣어야 돼? 얘는 뭐라고 넣을까? 여기요. 합쳐서 총 몇 g이야? 합쳐서 총 190. 190g이니까 얘가 줄였으니까 그냥 뭐라고 넣어야 돼요? 190 빼기 X 넣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한 문자로 가려고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을 때 보조수단 잠깐 쓸 수는 있지만요. 지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칼로리를 계산했을 때 열량 800 이상이 되는데요. 그럼 칼로리 계산하면 되잖아. 얘는 xg이니까 x 1g당 4g이 4kcal니까 4x가 되고요. 얘는 5 곱하기 190 빼기 x를 해주면 b에서의 열량이 나오겠죠. 그럼 열량의 총합이 얘는 8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끝이네요. 얘는 마이너스 5에 있으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5, 9, 45, 5, 1은 950. 950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50이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15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150 이하를 섭취하면 됩니다. 근데 최대 양이니까 150g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262 해야 되나요? 해야 되겠죠? 262 이상한 거 오면 네. 좀 이상한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그 문제 몇이냐? 257 있죠? 257도 사실 얘가 1차 방정식이랑 관련이 있을까? 1차 부등식이랑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면요. 그냥 부등식이니까 나오는 느낌이야. 그렇죠? 1차 부등식이랑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자, 262번 봅시다.
자, 제과점에서 1,600원인 우유와 한 개에 1,880원인 빵을 합하여 40개를 구매하고요. 7만 원을 냈더니 1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0원짜리 동전을 거스름 돈으로 받았대요. 100원짜리가 몇 개 받았는지 안 나와 있죠. 근데 받긴 받았어. 그러면 최소 한 개, 100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최대 9개를 받았겠죠. 10개 이상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여기서 거스름돈을 받은 100원짜리 동전은 9개 이하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9개까지, 최대 9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금액을 계산해서 얘가 얼마가 나왔는지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범위를 짜주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때 일단은 구매한 빵이 몇 개인지 궁금한 거니까 빵의 개수를 x로 놓을까요? 개수를 x개로 놓을까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합쳐서 몇 개죠? 40개 구매했으니까 얘는 우유는 몇 개? 몇 개? 왜 그럼 몇이로 나해? 한 달에 몇이로 나해? 합쳐서 40개잖아요. 40개. 그렇죠. 40 빼기 x 이렇게 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 나와 있고요. 가격은 뭐 쓰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먼저 구해볼게요. 가격을 구하면 얘가 합쳐서 바로 구할게요. 빵은 우리가 개당 1,600원이니까 1,600x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880원이 40 빼기 x개만큼 구해줘요. 얘가 가격이야. 자, 그러면 우리 가격은 어떻게 구해요? 낸 돈에서 거스름돈 빼면 되겠죠. 낸 돈에서 거스름돈. 자, 낸 돈이 일단 7만 원인데 우리가 최소의 거스름돈을 받으면 가격이 최대가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써보면 1,600x 40x. 자, 그럼 얘의 최대값은 뭐냐면요, 우리가 거스름돈을 제일 적게 받았을 때야. 그러면 7만 원을 냈고요. 제일 적게 받았을 때는 1,100원일 때죠. 7천 빼기 1,100이요. 10만 빼기 1,100이죠. 네. 맞아요. 이게 낸 돈이고요. 거스름돈을 최소한으로 받으면 가격은 최대로 설정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00원짜리 받았대. 그러면 한 개는 받은 거야, 무조건. 그래서 100원짜리 한 개 받았기 때문에 1,100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7만 원에서 거스름돈을 최대한 많이 받은 게 가격이 최소가 되는 거죠. 맞아요? 7만 원에서 제일 많이 받았을 때는 100원짜리를 9개 받았을 때가 최대로 많이 받는 거잖아요. 1,000원짜리는 무조건 한 장 고정이고. 됐어요? 거스름돈이 사실 1,100원에서 1,900원 사이였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가격의 범위가 나오네요. 계산하면 68100이 되고요. 그러면 계산하면 많이 돼? 아닌가요? 10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아니었어요. 예? 100원짜리. 100원 딱 정해진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야? 아, 한국말도 너무 어려웠어. 100원짜리. 그러니까 10원짜리가 지금 없어. 안 받았어, 10원짜리. 100원이 딱 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개가 아니라고요? 자, 여기서 좋은 질문이야.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 안 풀렸죠? 네. 자,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줄이부터 맨 끝에 읽어보면요. 책을 많이 읽어야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0원짜리 동전을 거스름돈을 받았대요.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인지는 안 나왔어. 한 개를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이거 그런 것 때문에 좀 별로야. 그쵸.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100원짜리 동전은 몇 개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좀 더 정확하게 단이 되겠죠. 있었구나. 어? 단이 있었어요. 단위? 단 거스름돈을 단. 받으려고. 그쵸. 이거 사실 단도 있으니까. 얘는 논란 소지가 없긴 하네요. 좀 더. 쌤이 아까 읽었을 때는 네.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로가 없다면. 가로가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실제로. 가로가 없이, 정확하게 설명 없이, 그냥 100원짜리 동전을 받았다. 근데 얘가 몇 개 받았는지 정확히 얘기를 안 해요. 한 개인지 얘가 여러 개 받은 건지 모르겠네. 사실 이건 좀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은데, 여기는 가로가 있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할 건데요. 1600x. 그러면 x 값이 음수가 나오나요? 음수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계산하면, 1600이니까, 마이너스 280x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산하면 되겠죠. 저거 만들었어요.
8, 4, 32, 32. 4, 1은 4, 7. 7520. 7520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계산하면 1,100원 빼주시면 68,900원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72,000 넘어가면 계산을 따라라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범위가 이거 계산 그냥 천천히 해보세요. 어차피 너무 계산이 좀 지저분한데 17.5. 자, 이렇게 범위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얘 이항시켜 버린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280으로 나눴어. 그러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꼭 선생님 해설지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x는 빵의 개수니까 자연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x는 몇 개 돼요? x는 15, 16, 17 세 가지가 가능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 빵을 16개 샀을 때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빵이 15개 사게 되면요. 자, 여기다 가격을 집어넣어. 그러면 1600 곱하기 15 곱하기 얘는 1880 곱하기 15니까 25 남나요? 이 계산 한번 해봅니다. 자, 보시면요. 자, 우리 여기는 어차피 100의 단위로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계산을 보면 5, 8에 40, 5, 8에 40, 5, 1은 5, 9, 4이고요. 0, 0, 2, 8에 16. 그러면 2, 8에 16. 자, 여기도 100의 자리가 공공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우리 빵이 16개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빵이 16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빵이 16개. 자, 16개가 되면 또 계산해보면 1600 곱하기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80 곱하기 16 이렇게 돼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기 두드려볼까?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예. 둘 다 때려. 16 곱하기 16이 256이니까 25,600. 얘도 계산. 얘는 계산할 필요 없어. 얘는 어차피 100단위로 나오잖아. 그쵸? 55,680. 55,680이요? 자, 그러면 얘랑 더해봤자 이게 아니라 다 합쳐서? 그럼 그게 나온대요. 얘가 전체가. 자, 그럼 얘는 10의 자리까지 나오죠. 80원을 받아야 되는데 80원이 있어 없어? 거스름돈을 20원 받아야 되는데 10원짜리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빵 16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제의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활용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확인하기죠. 확인하기. 그래서 그냥 얘 세 개 다 써버리면 틀리는 거고요. 대입해서 거스름돈이 정확하게 100원 단위로까지만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 내기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게 숫자 있죠? 숫자 단위만 좀 낮춰가지고 숫자를 좀 단순하게 해가지고 내면 애들이 함정 많이 빠질 것 같아. 잘 찍어요. 윤이 왜 안 나요? 이 오늘 안 온다요. 아, 왜요? 있어. 프라이버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그럼 또 계산해보자. 또 계산해서 세 번째. 빵이 17개 이렇게 한번 계산해보자. 계산기 출발. 맨날 쓰더니만. 계산기만. 일단 필터는 그냥 아예 계산기가 붙어있는 필터도 있다. 얘는 계산하면요. 4360. 68760이 나온대요. 68760. 네? 그럼 얘도 10원짜리 단위가 거스름돈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7이 아니라 7. 맞죠? 그럼 얘도 40원의 거스름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40원을 받은 적이 없잖아. 그래서 되는 거죠? 15만 원. 나뭐 잘못했어? 빵은 15원. 아닌데? 맞아. 아니야. 17을 곱하는 게 아니고 저기 그냥 40에서 17 뺀 거고. 아, 1호 계산기도 못 써. 아니 저게 그럼 말이 안 되는 시간. 뭐가 안 돼. 아니 저게 그렇죠. 소리. 23인가요? 있어. 그래서 되는 빵의 개수는 딱 하나밖에 없던 거야. 아닌데?
40인데? 몰라, 그냥 안 해. 어차피 따랐을 건데. 계산이 엄청 크려. 그래서 이걸 애들한테 함정을 낚이게 하려면 일단 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산이 복잡하면 애들이 중간에 아예 포기해버리죠. 좀 찍고 말지. 그래서 우리가 빵의 개수를 일단 x로 놓은 다음에 가격 계산을 했어요. 식 세우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식 세우는 거는 이제 거스름 돈 이용해서 구했고요. 계산이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세 개가 나오는데 세 개를 그냥 바로 딱딱딱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100원짜리, 이거 괜찮은데 10원짜리 단위가 안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건 15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64 해요 말해요? 아 해? 네, 그렇죠. 무조건. 원가격관 무조건. 달리는 무조건 그런 거야? 원가격이 아니더라도 일단 무조건 해야 되겠다. 중동중 원가정가 안 나온다며요? 이거 원가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원가정가는 아니야. 그냥 단순 이제 숫자 문제라고. 그럼 해야 돼요. 자, 과일 가격 과일은 신선도가 중요하므로 늦게까지 팔리지 못한 경우 덤을 얹어서 팔거나 묶음 가격을 할인해준다거나 쓸데없는 얘기죠. 자, 근데 한 묶음의 과일을 팔 때 덤으로 과일을 한 개 더 주는 경우와 한 묶음의 과일을 10% 할인해주는 경우 중 덤으로 과일 한 개를 더 주는 경우 이익이 더 크다고 할 때 한 묶음 속의 과일은 몇 개 이상이 되어드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얘는 한 개 더 찬스가 있고요. 얘는 10% 할인 찬스가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과일 하나의 가격을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한 묶음 속에 있는 개수, 묶음 속 개수를 x로 주인공을 놔야 되겠죠. 주인공이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묶음당 가격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묶음당 가격을 얘는 보조수단이 필요하니까 A로 놓고 일단 들어가는 거야. 결국엔 A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보조수단 쓸 때 생각해 볼게요. 자, 한 개 더 주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한 묶음의 가격은 몇 개요? 잠깐만요. 묶음 속 개수는 X야. 근데 한 묶음당 A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일단 우리가 A1을 사용을 해야 돼요. A1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몇 개 들어갔냐면 X 더하기 1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하나를 더 주는 거는 얘가 X 더하기 1개를 A1에 판매를 한 거야, 사실. 이해돼요? 추가로 한 개 더 준 총 개수 X 더하기 1개를 A1 주고 판 거야. 자, 그러면 개당 가격 있죠. 우리 개당 가격을 찾아야겠다. 개당 가격. 그래서 우리 쿠팡 같은 데 보시면요. 고기 살 때 100g당 얼마, 아니면 우리 한 개 물병 하나당 얼마, 생수 살 때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당 가격을 찾을 거야. 그러면 여기는 총 A 가격인데 개수는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가격 이제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가격이 나오죠. 자, 10% 할인해 줄게요. 그럼 얘는 가격이 0.9A1으로 바뀌어요. 총 가격이 0.9A1. 근데 개수는 우리가 X개를 산 거잖아. 그럼 X로 나눠주면 한 개당 가격 나오는 거죠. 가격 평균으로. 그러면 누가 더 작아야 돼요? 가격이 싼 게 유리한 거죠. 그러면 묶음 속 가격, 그러면 한 개 더 주는 경우가 이익이 더 크다. 근데 이게 잘 보세요. 누가 더 크다고 나야 돼, 이거? 누구 입장이야? 이익이 더 크다? 판매한 사람의 입장이죠.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 이득이어야 돼. 이익이 큰 경우. 그러면 한 개당 가격이 큰 놈이 팔릴 때 좋은 거죠. 이해돼요? 그럼 지금 누가 덤으로 한 개 더 주는 경우 이익이 크려면 덤으로 하나 더 줬을 때 한 개당 가격이 더 크다고 나야 돼. 야, 이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것도 함정 문제죠. 내신 전용 문제야. 내신. 좋지 않아 이런 거? 안 좋아? 함정에 빠질 뻔했잖아. 뭐가 함정인데? 원래는 우리가 계속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가격이 싼 게 유리해. 맞죠? 가격이 작은 게 유리해. 근데 우리가 한 개 더 주는 게 유리하다고 나왔어요. 이익이 크다고 나왔죠.
근데 이거는요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파는 사람 입장이니까 한 개당 파는 게 비싸야 돼 싸야 돼? 내가 주총코를 만들어서 팔 건데 2만 원에 팔 거야? 만 원에 팔 거야? 2만 원. 2만 원에 파는 게 개이득이잖아요. 만 원에 만 팔았을 원. 때. 많이 팔리겠지만 실제로 한 개만 딱 팔 거야. 근데 누가 2만 원에 사는 걸 만 원에 산대 누구한테 팔 거야? 2만 원에 산다는 애한테 팔아야 될 거냐? 그러니까 2만 원에 파는 게 유리해.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얘가 더 크다고 놔야지 한 개 더 주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행 가면 아니 알아. 자 그럼 AX가 되고요. 그래 0.9A라고 써야죠. 미안해요. 자 적어야죠. A 적어야 돼요. 0.9A. 양면에 A 나눠주고 시작해도 되고요. 그럼 AX 그 0.9A에 X 더하기 X와 X 더하기 1은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등호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좀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요. 이게 서술형이면요. 이식 생략하세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식 생략하세요. 이게 사실 1차 부등식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푸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식이 나와버리면 감점 대상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따로 써놓고 답안지 했을 때는 그냥 얘 먼저 써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양면 A로 약분하고요. 그러면 X는 근데 실제로 꼭 그렇게 안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럼 양변에 10 곱하면 되겠죠? 그럼 10x 얘는 9x 플러스 9가 되고요. 그럼 x는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묶음속 과일의 개수는 x 9보다 크거나 잠깐만요. 등호 왜 떴어? 9보다 크니까 10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10개가 됩니다. 괜찮아요? 선생님도 이거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판매자 입장에서 전혀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국어 문제죠, 국어 문제. 판매자가 유리한 건지 아니면 사는 사람 입장이 유리한 건지. 자, 264 됐고요. 그 다음에 266 가요. 해마라. 무조건 네. 적혀있구나. 해야 되네. 무조건. 이렇게. 자, 거리가 70km인 강의 상류와 하류의 두 지점을 배를 타고 5시간 이내에 왕복하려고 한대요. 자, 강릉의 속력은 시속 2로 일정하고요. 강을 따라 내려갈 때의 배 자체의 속력이 시속 40km일 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은 시속 몇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그러면 배의 속력은 x는 누가요? 배 속력을 x km/h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그리고 그림 그려보시면 강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물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렇죠? 그래서 3방향으로 흐르고요. 그러면 상류와 하류에서 얘는 거리가 70km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5시간 이내에 왕복해야 되니까 우리가 부등식을 세울 때 시간으로 나타내야 돼? 거리로 나타내야 돼? 아니면 속력으로 나타내야 돼요? 시간이 비교되고 있으니까 시간으로 나타내려면 노력을 해야 되겠죠. 5시간 이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부등식 이내에 그러면 시간으로 부등식 세우면 되겠다. 자, 일단 강물의 속력은 시속 2km로 일정하대요. 자, 강을 따라 내려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이 시속 40이죠. 자, 그럼 내려갈 때 생각해볼게요. 자, 내려갈 때는 우리가 속력이 70이 아니라 배의 속력이 40이죠. 주어졌어 그냥 대놓고. 근데 강물의 속력은 1이야. 그러면 내려갈 때는 강물이랑 배가 합쳐서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을 합쳐야 되는 거죠. 이해돼야 안 돼요? 야 상식으로 생각해봐. 미끄럼틀 내려올 때 속력 빨라지죠.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미끄럼틀 위로 올라갈 때는 반대로 방향을 오니까 맞추려고 의해서 안 되겠죠. 맞아요? 근데 미끄럼틀 반대로 올라가면 혼나는 중요해요. 혼나면 되죠. 자, 그래서 말씨오라고 똑똑하게 적혀있어. 자 내려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이 시속 40km이다. 그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배 자체의 속력은 달라진 거죠. 그럼 배 자체의 속력이니까 올라갈 때는 속력은 몇 시간이요? x 빼기로 가야 되겠죠.
그냥 강물이랑 속력이 반대로 가니까 강물 속력을 빼줘야 되는 거야. 야, 조용히. 짰다 먹었어. 자, 그러면 거리가 70이고요. 자, 우리 시간을 이제 나타내봅시다. 시간은 속력분의 그럼 42분의 70이 되겠고요. 얘는 속력 x-2분의 얘는 70이 돼요. 자, 그럼 두 개 합친 게 어때야 돼? 5시간 미만이요. 이래야 돼. 이하야 이렇게 2. 그럼 두 개를 더해서 42분의 70 더하기 x 빼기 2분의 70이 5시간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야, 똑바로 안 앉아 들어 누워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어? 자고 있어. 나도 자고 싶어. 졸려 죽겠어. 자, 그럼 3분의 5가 있고요. 플러스 x-2분의 70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양변에 3 곱하기 x-2를 다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5의 x-2가 되고요. 얘는 3을 곱해주면 37은 210. 얘는 5, 3, 15, x 빼기 2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어차피 양수가 나올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5x 양변 5로 나눌까요? 5로 약분해봅시다. 5로 약분하면 5, 4, 20, 5, 20 3이니까 얘는 x 빼기 2 플러스 42 얘는 3x 마이너스 6이 맞나요?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40 넘어가면 마이너스 46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2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23km/h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23km. 시속 23km가 267이요. 처리 3종 경기. 무조건 여쭤보면 이게 생각보다 안 어려워. 아니, 그렇죠. 너무 못하면 너무 귀찮아서. 에이! 귀찮으면 밥도 먹지 마. 그래서 안 먹으려고. 이런. 자, 처리 3종 경기. 수영, 사이클, 마라톤을 연속으로 수행하는 고강도 종합 스포츠래요. 자, 수영 종목을 시작함으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1.5km를 이동한대요. A 지점에서 B 지점 이렇게 가고요. 뭐 C 지점, B 지점에서 뭐 C 지점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D 지점까지 나오네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1.5km래요. 1.5km 대놓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사이클 정보를 바꾸어 40km를 이동한대요. 그럼 여기도 거리가 나오네요. 40km. 자, 이동한 뒤에 C 지점에서 D 지점까지 마라톤으로 10km 이동한대요. 그럼 10km 여기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승용 D를 통과해야 된다. 여기까지 그냥 준 거고요. 자, 이 경기에 참여한 어느 선수의 수영 속력은 분속 75m여야 된대요. 분속 75. 그러면 속력도 적어놓을까요? 여기가 수영, 사이클, 마라톤이죠. 자, 일단은 수영은 안 나와있죠? 수영은 안 나와있고요. 수영 선수의 속력. 수영 선수 나와있네요. 그럼 분속 75. 75. 단위가 다르네요. 75m/min. 사이클 수령은 사이클 수령은 800m/min. 자, 그 다음에 이 선수의 개인 통산 최고 기록은 1시간 58분이래요. 1시간 58분. 그럼 시간, 겁나 어렵네요. 1시간 총 1시간 58분이 일단 기록이네요. 더 읽어봐야 되네요. 이 선수가 마라톤 종목에서 시속 Xkm를 뛴대요. 얘는 또 시속 Xkm/h야. 나 별로다, 그쵸? 자, 이 선수가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려면 얼마나 빨리 뛰어야 하는지 X값의 범위를 찾으렴. 그러면 얘보다 시간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적게 나와야 돼? 계산 결과가 조금 나와야지 경신하는 거죠. 조금 나오는 게 좋잖아. 기록이 작을수록 이제 우승할 확률이 높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총 시간이 1시간 58분 이내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얘 단위부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단위부터. 어떻게 할까요? 단위를요. X 문자를 바꾸면 안 되고요.
얘 다 시속 킬로미터로 볼까? 네.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가도 돼요.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단위를 얘 미터로 바꿔요. 그럼 1500m로. 얘는 4000m, 4만 미터인가요? 4만 미터로 바꿔요. 얘는 바꾸지 마. 왜냐면 얘는 그대로 시속을 사용하고 있잖아. 시속과 킬로미터 단위가 똑같죠? 그러면 얘네 둘로 계산한 거는 우리가 분의 형태로 나올 거고, 그럼 그거를 다시 시간으로 바꿔주는 절차를 필요하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요. 맞죠? 자, 가봅시다. 자, 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75분의 100, 1500이. 근데 얘는 분이 나오잖아. 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요. 속력분의 거리 한 다음에 얘는 분이 나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60분의 1을 때려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라톤에서는 그냥 바로 시간으로 나오겠죠? 그럼 x분의 10을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1시간 58분 보다 작아야 되겠죠? 경신이라고 하면 같으면 안 되고요. 아예 얘보다 1초라도 적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1시간 58분은 이제 뭘로 바꿔요? 1과 60분의 58 이렇게 바꿔서 다 시간으로 고쳐주는 거죠. 그럼 얘는 60분의 118 좀 지저분하네요. 그래도 단위 맞춰주는 게 좀 더 깔끔해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바꿔봐요? 00 없애주고요. 7, 5로 되면 5, 1은 5, 25, 5, 30 5로 한 번 더 되면 5, 35 딱 2로 되면 2가 되고요. 2로 약분하면 3분의 1 그래서 얘는 3분의 1로 바뀌네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분의 1. 그래서 얘는 5가 되고요. 예? 네, 5요. 6분의 5 아니야? 아, 6분의 1. 6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x분의 10이고 그 다음에 얘는 60분의 18 그냥 60 곱할 걸 그랬나? 그냥 뭐 합시다. 자, 그러면 60x 곱하면은 다 분모 사라지겠죠? 60x를 곱하면 얘는 20 얘는 50 얘는 x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70x 그냥 70x 얘는 60x니까 600이 되겠죠? 60x 보면 118x 600 남기고요. 70x 넘어가주면 빼주면 x 8, 3, 4 48 6을 했나요? 8 x는 8분의 100인데 몇이죠? 12.5인가요? 12.5 그래서 x는 12.5 km/h보다 이상이 돼. 이상이에요. 추가로 가죠. 답은 한번 읽어봅시다. 261번에 7번에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x는 12.5보다 크다. 그냥 이걸 쓰면 되겠네요. 이걸 쓰면 되겠죠. 범위를 그냥 쓰라고 했으니까 부등호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2스텝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원래 3스텝에 있어야 될 활용 문제거든요. 문자를 하나 더 쓰거나 아니면 여기서 문자 단위 꼬아내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됐고요. 자, 268 해야 돼요. 268 넘어갈까? 스키마 할게요. 야, 이건 나올 수 있겠다. 268 해야 돼.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268 맞았어? 아니요. 그럼 해야 돼. 야, 268 근데 잘 나와요. 얘도 어차피 왜 얘 쉬운데? 이런 거 나오기 괜찮아. 그쵸? 뭐 엄청 어렵진 않은데 약간 꼬아낸 거 있죠? 이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험에 많이 듣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나오는 건데 실제로 잘 안 나와요. 근데 268 같은 경우는 조금만 생각해서 변형을 시킨 문제.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해볼게요. 자, 같이 해볼게요. 유나 읽어볼게요. 네. 자, 하윤이와 서아가 오후 3시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자, 근데 하윤이는 1시 50분에 집에서 나와서
얘는 시속 2km의 속력으로 걷다가 집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의 거리의 3분의 1인 지점까지 갔는데 짐을 두고 와서 깨닫고 다시 시속 5km의 속력으로 집으로 돌아갔대요. 아니 왜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왜 놓고 오는 거야? 너네도 맨날 책 안 가가지고 숙제 안 가져와 집에 갔다 다시 오잖아. 그쵸? 어렵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어렵다. 그게 나쁜 거야. 어? 같이 와야지. 3분의 1 전까지 갔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시속 그대로 유지를 해요. 5km의 속력으로 집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터미널로 가서 서와 늦지 않게 만날 수 있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분 이내로 1시간 10분 이내로 이거 이 짓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시간 비교해야 되는 거고요. 고속버스 터미널은 하윤의 집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냐. 자, 그러면 집과 터미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집터. 자, 그러면 전체 3분의 1 지점이니까 3등분 시켜놓고 여기에서 자, 우리는 처음에 집에서 3분의 1까지 왔어요. 근데 다시 집에 갔어요. 다시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시간은 3개로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럼 우리 궁금한 거는 집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거리를 궁금한 거니까 여기를 x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는 3분의 1 x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아? 맞죠? 거리. 자, 그러면 집에 갈 때의 시간은 구할게요. 집에서 3분의 1 지점까지 올 때 시간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이때 갈 때 속력은 여유가 있어서 시속 2로 갔어요. 그러면 2분의 3분의 1x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6분의 1x인 거 보이죠? 3분의 1x를 2로 나누면 돼요. 힘내세요. 화이팅. 그래서 첫 번째 얘는 6분의 1 시간이 걸린 거예요. 6분의 1 시간. 자, 근데 돌아갈 때는 시속 5로 갔어요. 그러니까 5분의 3분의 1x 3분의 1x를 5로 나누면 15분의 1 x 시간이 걸린 거죠. 언제? 집에 갈 때. 그쵸? 그 다음에 시속 5km를 유지해서 얘는 x만큼을 또 간 거죠. 그럼 5분의 x가 그 다음 시간입니다. 그럼 얘네 다 더했을 때 1시간 10분 이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다 더해서 6분의 1x 여기 15분의 1x 여기 5분의 x가 자, 그럼 1시간 10분이니까 1시간 10분은 뭐예요? 1시간 10분 6분의 7이죠. 시간을 바꾸면 6분의 7은 그러면 6분의 7 시간보다는 적게 걸리거나 같게 나오면 딱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이야, 이게 돼, 안 돼? 안 돼요. 뭐가 안 되는 거지, 이제? 원분수 없잖아. 공부수 이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거리는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3분의 1 지점까지 올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네.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된단 말이야. 거리가 지금 몇 x야? 3분의 1에 3분의 1x를 시속이 몇 킬로래요? 2km로 갔대요. 적혀있어 2km는. 앉아! 똑바로 앉아. 야, 슬라임 좀 너네 지정해가지고 슬라임 특공대 만든다. 일요일마다 나오게 할 거야. 일요일에 네. 도착해야 일주일 안 되는. 이런. 놀아야 돼. 얘 오늘도 안 남겠다고 시기하고 있어. 어우, 정말 가지가지. 자, 그래서 얘 집에서 3분의 1 지점까지 오는 거는 이렇게 6분의 1x로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집에 갔잖아요. 서둘러 갔잖아. 시속이 5km로 갔다고. 그러면 똑같이 거리는 3분의 1 x가 같고요. 속력으로 나눴어. 하나하는 거예요? 15분의 1 x죠. 하나하는 하나하나 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집에서 x km를 가야 되는데 이게 시속 5로 갔대요. 속력분의 거리에 있으니까 이거 시간 나왔잖아. 그럼 3개의 시간을 모두 합쳤을 때 1시간 10분 이내로 도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곱해요. 60 곱할까요? 10x 얘는 3x 4x죠. 얘는 12x 얘는 70 그러면은 16 26x는 70보다 작거나 같다. 맞나요? x 정도죠? 맞네요. 그럼 x는 26 나눠주면 13분의 35 km/h가 아니라 킬로미터죠. x가 이제 전체 거리. 됐어요? 맞네요.
그래서 13분의 35km 이내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269 해요. 269는 버릴까요? 재미없어 보이는데. 재미없어서 안 풀어. 재미없어. 버려. 안 풀어요. 어차피 이게 거리를 측정을 해서 근데 할까?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왜 X표 쳐놓겠다. 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276은 277은 안 푸는 거야? 277이요? 소금물이잖아. 농도. 안 되는데 왜? 소금물을 그나마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요?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더 빠졌잖아요. 얘기 혹시 학교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얘기하셔야 돼요. 나오는 학생. 근데 그 불이 주저 그거랑 소금물이 뭐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내고 싶으면 그걸 구분해 놓겠어. 불의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소금물은 거의 없고. 자, 269 그냥 할까? 아 이미 X표 쳐놔가지고. 익숙 치지 마야. 아 이미 쳐놨는데. 그래요? 일단 넘어가고요. 개인 질문을 하세요, 그냥. 어차피 뭐 안 할 것 같아. 거리를 x로 놓고 해서 x의 범위 나타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74 해요. 모두 274 합시다. 택시 문제. 택시 문제도 자주 단골 문제로 나와요. 내신에서. 다 같이 실수하면 괜찮아 보이는데. 예? 실수하고 274 괜찮아요? 그냥 안 괜찮은 애들이 있어. 야, 슬라임 뚜껑대 진짜 화났다. 둘다 가라앉는다. 야, 너는 왜 그러네. 그러잖아. 저 10시 반까지 잤어요. 많이 잤네. 우리 12시까지 잤네. 아, 많이 잔 줄 알았는데. 아 근데 3시 반 3시 반에 잤는데. 2시에 잤어요. 2시는 껌. 2시까지 쌩쌩한. 근데 나 잤지. 아니야. 아니 근데 얘는 2시간 자고 1시간 해가지고. 아니야 2시간 아니야. 나 중간에 계속 풀다가 잔 거야. 그거 다 합하면 2시간이잖아. 아니야. 5번을 풀고 간 거야. 자, 볼게요. 자, 오늘 도시의 지하철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그냥 인당 1,800원이래요. 근데 택시 요금은요, 기본 2km까지는 기본 요금이 3,400원이며 2km 이후에는 200m를 갈 때마다 300원씩 추가된대요. 200m 단위로 이게 사실 어렵게 나오면 200m가 되지 않고 100m만 갔을 때 얘가 150원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등급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무식하게 그냥 1m 단위로 일단 먼저 계산하는 거야. 아니면 100m 단위로 계산을 하거나. 그 다음에 조정 절차 고쳐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200m 갈 때마다 300원씩 추가된대요. 자, 조이와 친구 2명이 함께 택시를 타고 2km 이상 갈 때 택시로 이동하는 것이 지하철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려면 택시가 싸야 돼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이동 거리가 몇 킬로미터 미만이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자, 택시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더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금이 많이 붙잖아요. 그럼 지하철보다 요금이 더 많이 나올 경우가 크겠죠. 자, 일단 그럼 지하철 요금 계산할게요. 지하철은 3명이니까 3 곱하기 1800 하면 지하철 요금 나오죠. 쉬운 거부터 하세요. 8, 4, 32, 4, 3, 8, 24, 3, 1, 3, 50. 5,400원이 나와요. 지하철은. 자, 택시 요금 기본 계산할 건데요. 우리 거리를 x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택시 요금 계산해보면요. 일단 무조건 3,400원은 고정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x에서 이제 x 우리 단위를 미터로 놓을게요. 미터가 좋으니까. 자, x에서 우리 2,000을 뺀 만큼은 추가 요금이 붙어요. 맞아요? 총 x거리가 일 건데 2,000까지는 기본 요금에서 퉁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얘가 어차피 1m 단위로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200m 갈 때 300원이니까 1m당 얼마야? 2분의 3
원이 되겠죠. 그냥 100m 단위로 하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냥 무식하게 1m로 가는 게 사실 제일 편해요. 나중에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 거리에다가 얼마? 2분의 3원씩 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5,40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 작다라고 나야겠죠. 저 유리한 거. 작을 때까지가 언제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풀어서 x값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할까요? 그러면 2 곱하면 6. 네, 빼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왜요? 3,400이요. 3,400에 넘겨서? 네. 넘겨서 그거 뺄까?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빼면 2,000을 이렇게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요. 그럼 3x 빼기 6,000이니까 얘는 2,000 곱하기 2가 4,000이 되겠죠. 그러면 3x는 얘는 1만이 돼요. 그럼 x는 3분의 1만 이렇게 되네요. 맞죠? 근데 우리 x는 미터 단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분의 킬로. 그럼 킬로미터를 바꿔야 되겠죠? 그럼 x는 3분의 10 킬로미터를 바꿀 수 있죠. 공세개 씌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0 킬로미터 미만이면 그냥 싼 거야. 그래서 얘는요 100원 단, 200원 단위로 넘어 200m 단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분수별로 가시면 돼요. 요금 계산할 때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요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요 200m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여기까지는 생각하는 문제가 많이 나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 339, 339, 339, 339, 333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200m 단위로 끊어요. 그러면 33,200 더하기 133.333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2km는 제외해요. 그러면 얘는 2km 제외하면은 1,200 m 더하기 133m를 추가로 더 가는 거죠. 요금 계산할 때는요, 기본 요금 4,400원에다가 200m씩 몇 번? 6번 간 거야. 그럼 6, 3, 18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추가로 또 1m로 더 가면 200원이 더 붙어, 300원이 더 붙어.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잘 안 나와. 무시하세요. 알겠죠? 답은 그냥 3분의 10km 미만. 얘가 지금 답이에요. 알겠어요? 택시 문제 은근히 좀 까다롭긴 한데요. 그냥 무식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m 단위로 다 바꿔서. 알겠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몇 미터 미만이니까 3분의 10km가 되죠. 3분의 10km. 그리고 275, 276만 이따 하고요. 275도 엄청 쉽죠? 275. 푸시면 되고요. 다음 타임에 모의고사 해줄까요? 모의고사. 네, 10분 쉬었다가. 보고 싶어. 오늘 일단 시험에서는 또 20문제 프린트 2, 3단원. 2, 3단원 아니야. 3단원이고 4단원. 4단원 프린트하고. 핸드폰이 걷어있어 자꾸. 쉬는 시간 끝나고 레이징.
뭐가 언제 할 거야? 오늘 끝나고 할래? 아니면 일요일만 해, 일요일만? 아니, 오늘 안 부를게. 오늘만, 내일 말고 오늘만. 오늘만 말고 내일만 해. 오늘 상황 안 산대. 어떻게 해? 내가 하는 게 괜찮아. 그래도 안 하면 안 돼. 안 돼. 욕심 많은 거, 이게 얼굴에 욕심 가득이야, 지금. 핸드폰 내세요, 이거 핸드폰이 자꾸 핸드폰을 좋아해서. 계산했어야 돼. 오늘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아니, 오늘만. 둘 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잊어버리는 거 어떡하잖아. 오늘만. 수빈이 언제 할 거야? 둘 다. 일요일 몇 시? 몰라? 지금 전화 꼭 해야 돼. 먹어. 진짜. 네. 나도 줘. 신기하네. 나도 좀 안 줘. 계속 가야 돼. 그냥 여기 가져. 신세요. 한개 더 가져. 아! 뺏어 먹고. 부끄러울 거 걱정하지 마. 말랑카오인데. 불량식. 클립스 아니야? 자, 이치로. 클립스는 아니야? 이치로 안 해도 되죠? 고급 문제. 이치로. 이치로 합시다. 뭐가 나 자, 사실 이 문제는요, 뭐 부등식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따져가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연이와 한결이는 1층에서 예상자 여러 개를 1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옮기려고 한대요.
10kg까지는 작은 상자, 10kg짜리는 작은 상자 5개는 한 번에 모두 실어야 된대요. 엘리베이터에 싣고 35kg짜리는 큰 상자 40개는 몇 번 나누어서 옮기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상자, 큰 상자가 몇 개인지 딱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죠? 시연이의 몸무게는 45, 그 다음에 한결이는 무게가 60kg일 때 엘리베이터는 최대 650kg까지 실을 수 있대요. 최대한 가득 실어서 옮긴다고 할 때 총 몇 회 반복해서 옮기면 모든 상자를 옮길 수 있나요? 자, 12층으로 1층을 15층으로 짐을 한 번에 옮기는 것은 1회라고 한대요. 작은 상자와 큰 상자를 같이 실을 수도 있대요. 그러면 1회부터 1회. 첫 번째 했을 때 먼저 10kg짜리 작은 상자를 한 번에 옮겨버리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10kg가 5개 있으니까 5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연이랑 한결이가 모두 타야 되나요? 그죠? 한 명만 타면 안 되나? 그런 말이 없죠. 맨 윗줄이 보면 함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항상 같이 다녀야 되나 봐요. 그래서 시연이와 한결이의 몸무게를 이렇게 더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처음 실었을 때 우리가 1회 상자 45짜리 뭐냐? 35짜리를 X개 실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35의 X만큼이 더 더해진 게 650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한번 실을 수 있는 첫 회의 최대 용량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쵸?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러면 50이고요. 얘는 95. 그러면 95에다가 이렇게 하면 155 빼주면 35X는 5가 되고 얘는 9가 되고요. 5, 4, 9가 돼요. 5에 합하면 7, 5, 45, 5, 45. 그럼 X는 7, 1은 7, 7, 4, 28. 얼마 할게요.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35짜리의 상자는 14개까지 실을 수 있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40을 빼면 몇 개 남아요? 26개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회로 들어가요. 두 번째 엘베를 봅시다. 자, 그러면 10kg짜리는 다 했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뭐라냐면 2회 때는 35kg짜리가 이제 Y개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Y개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시연이와 얘 두 개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105가 일단 타야 되고요. 이번에 35짜리 Y개만큼 탑승을 시키면 돼요. 그럼 그게 65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Y 개수를 또 구하는 거야. 35Y는 105 넘어가서 빼주면 5가 되고요. 얘는 4가 되고요. 얘는 그대로 6에서 1 빼면 5가 되겠죠. 5에 합하면 7, 5, 1은 5, 5, 9, 45. 그러면 Y는 7로 나눠주면 7, 1은 7, 7, 5, 35. 그렇죠? 그러면 몇점 몇이니까. 근데 Y는 15개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15개. 근데 우리 26개에서 15개를 빼주면 몇 개가 남냐면 11개가 남아있죠. 11개가 지금 남아있어. 그럼 3회째에 다 실을 수 있나요? 그쵸? 어차피 시연이랑 이 무게의 합해서 우리가 최대로 실을 수 있는 건 15개까지니까 3회째에서 11개 남을 다 실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 총 3회만 반복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씩 추적해가서 빼주고 하는 게 이런 문제가 돼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좀 그래요. 자, 277은 농도 관련된 문제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 덮으세요. 전부 덮어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자꾸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요. 아니 숙제를 다 안 해서. 부정적인 오랑우탄이군요. 자, 덮으세요. 저기 빨리 할 거야. 역삼중 25년도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이거 안 풀었죠? 25년도. 잠깐만, 잠깐 덮치는 거.
자, 일단 풀지 마세요. 잘 풀지 마시고요. 설명 좀 들어봐요. 자, 우리가 35분 잡고 풀 거야. 좀 타이트하죠? 그래서 마킹 시간 5분 빼고요. 그 다음에 5분을 한 번 더 빼서 좀 타이트하게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쓱 훑어서 쉬운 문제들 짝짝짝 풀면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15분 안에 끝내셔야 돼요. 15분 안에 25문제까지 다 보셔야 돼요. 끝까지. 알겠어, 유나야? 어떻게 하라고? 네. 일단 15분 동안 25문제까지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풀어버려요. 1번 풀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되게 쉬운 문제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끝까지 다 돌아온 다음에 조금이라도 막히는 문제는 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좀 막혔던 문제 있죠? 계산 복잡한 거 살살 풀고요. 고난도는 완전 고난도다 싶으면 넘어가게도 넘어간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단계, 아니면 2단계라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30분이니까 잠깐만 핸드폰 시켜볼게요. 31분이니까 32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35분 줄게요. 그럼 32분부터 35분 하면 몇이요? 7분. 7분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준비! 시작! 아, 예반데. 진짜 타이트하게 풀어야 돼요. 실제 시험이야, 실제 시험. 쉬운 문제 싹싹싹 풀어버려. 막혔다 싶으면 넘어가야 돼. 아, 이거 뭐냐? 여유가 넘쳐주시네요. 근데 뭐가 어떻게 풀려는 거야? 어려운 문제 빨리빨리 넘어가라고. 그럼 넘어가야 돼. 안 나오면 넘어가. 빨리 넘어가. 지금 바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거 먼저 푼 다음에 남은 부분에 시간 맞춰서 풀어놔. 근데 소수가 소수를 나오는지 소수를 나오는지 모르는 거. 그거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모르면 틀린 거예요.